안경을 끼셨네요. 네. 스마트 안경? 네, 스마트해 보이세요. 아, 그래? 선생님, 지난번에 저희가 그 전방십자인대를 수술하는 방법도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배워봤는데 또 한번 배워보면 어떨까 해서. 매드트로닉이 되게 큰 의료기기 회사예요. 거기서 만드는 거구나. 요거는 골절인데 골절을 해볼까요? AO tibia shaft fracture, closed reduction and rimmed intramedullary nailing using the expert tibia nail. 티비아 샤프트 프랙처. 샤프트라고 하면 우리 골프 칠 때 골프 채도 길다란 이 부분을 샤프트라고 하잖아요. 종아리의 길고 좁다란 요 부분, 막대기 부분, 거기가 이제 부러진 거고, 클로즈드 리덕션이라고 하면 뼈가 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틀어졌을 때 그거를 다시 제자리에 갖다 주는 거를 리덕션이라고 하는데, 닫혀진 채로 엑스레이 보면서 이렇게 맞추는 거를 클로스드 리덕션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림드 인트라메둘라리 네일링. 인트라메둘라리 네일링이라고 하면 골수광에다 금속정을 넣는 수술인데, 리밍이라는 그 안에 그 골수광을 확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using expert TV는 ETN이라고 하는 그 특정 제품입니다. 이거 제가 쓰는 제품이에요. 이거. 제 환자를 수술한 이후로 저는 이 제품만 써요. 그럼 고집하시는 이유는? 이거 말고도 또 좋은 제품들이 있죠. 그런데 탑 클래스 제품 중에 하나고, 제품력 좋고 제가 잘 알고. 그래서 이제 환자가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골수광내 금속정을 넣을 때, 이거 좀 잘린 거라서 그러긴 한데, 환자분들이 저 길쭉한 게 어디로 들어가냐고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뼈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위에서 쭉 이렇게 아래로 관절 앞쪽으로 들어가요. 구부린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이제 수프라 파텔라 어프로치라고 해서 파텔라보다 수프라 위쪽이든, 그러니까 대퇴 슬개 관절 사이로 이런 식으로 접근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이 슬개골이 들리나요? 응? 그러니까 이 사이로 넣는다고 하셨는데. 아, 이렇게 들리냐고? 아, 그거 엄청 좋은 질문이에요. 맞아요.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해요. 이 주변에 조직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려면 이 안에 이제 그 굵은 시스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압박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유럽 쪽에서 수술 시연할 때 그때 이거에 대한 카데바를 이용해서 랩을 했었거든요. 그 시범 보인 사람이 시범 끝나고 나서 제가 요거를 열어서 봤는데, 보니까 카데바인데도 여기가 이렇게 눌렸더라고요, 연골이.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는 어프로치는 아닙니다. 크로스 리덕션을 해야 되고, 이게 골절 같은 경우에는 부러진 게 제자리에 안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껴나거든요. 비껴나면 대부분 조금 짧아져요. 그래서 짧아진 거를 우리가 리덕션을 하려면 잡아 당겨야 되는데, 이게 저기서 이렇게 잡아 당기면서 하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스켈레탈 트랙션이라고 해서 종골에다가 핀을 박아가지고 이 밖에서 걸어가지고 밑으로 잡아 당겨 내리면서 하는 수술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잡아당겨서 리덕션을 한다. 이거 하는 동안 이 리덕션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수술 테크닉인 거죠.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그 리덕션이 유지됐다 치고, 이 뼈 속에 고정부 그 금속정을 넣어야 되는데, 금속정의 사이즈들이 다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맞는 걸 넣어야 되거든요.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그 자로 된 걸로 이렇게 시험을 보면서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하나는 아예 리밍 해가지고 가이드 와이어를 넣어놓고 그 가이드 와이어를 이용해서 길이를 재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리밍을 하면서 뼈 속에 들어갈 적당한 굵기와 적당한 길이의 금속정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 금속정을 뭐 높거나 낮게 잘못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금속 막대기가 뼈 속으로 들어가서 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고정하는 방식 중에는 제일 강력한 방식이거든요. 왜냐하면 부러졌는데 부러진 거의 중심에 딱 기둥이 박혀 있으니까 그게 고정력이 제일 좋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요거 들어가는 방향에 따라 가지고 이 모양이 다르게 고정될 수 있겠죠. 샤프트 프랙처는 좋은 게 뭐냐면 뼈 자체가 이렇게 하나의 관이에요. 관. 파이프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 놓은 다음에 이걸 넣으면 이게 넣으면서 리덕션이 돼버려요. 이해가요? 네. 빡빡한 게 쫙 들어가니까 약간 틀어져 있다가도 얘가 들어가면서 탁 맞춰져 버리는 거예요. 대신에 이 회전은 잘 봐야죠. 골절하면서 흔히 간과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회전이거든요. 각도가 틀어진 거는 시암에서 보여요. 엑스레이로 수술 중에. 그래서 앞에서 옆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특히 이런 샤프트 프랙처 같은 경우는 금속정이 들어가면서 다 리덕션을 해버리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회전, 축으로 도는 거는 완전히 이제 많이 틀어져 버리면 수술하고 나서 갑자기 한쪽 다리만 너무 팔자그름이 된다든지 안짝그름이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왼쪽 다리가 다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른쪽 다리의 회전을 조금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3차원적으로 앞에서 본 거, 옆에서 본 거, 축, 회전까지 다 맞춘 다음에 쇠 기둥을 넣어서 고정을 한다 이거죠.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그 엑스레이가 이게 시암이란 거예요. 왜 시암이냐면 지금 보듯이 암이 C자로 생겼거든. 그래서 여기서 엑스레이가 나와가지고 수술 중에 이 엑스레이를 보면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암의 문제가 뭐냐면 이 조그만 데서 이렇게 착 퍼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왜곡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의 왜곡. 변형 교정 수술할 때 수술 중에 다리 모양 정렬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체크를 할 때 시암을 써서 하거든요. 그때 그걸 정말 정확하게 사용을 안 하면 여기서 왜곡이 많이 발생해서 다리 모양을 정확하게 내가 측정했다고 하지만 아닐 수가 있어요. 실수가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긴 하네요. 맞아요. 그런 에러 포인트가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시암이. 그리고 이제 엔트리 포인트. 엔트리 포인트는 뭐냐면 이 금속정이 들어가는 이제 시작점.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엔트리가 옆에서 들어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옆에서도 여기서 들어갈지 여기서 들어갈지 여기 들어갈지 이런 엔트리 포인트가 중요하죠. 엔트리 포인트를 정해서 이렇게 열어서 ASMR에 나온 기구들이 많이 보이네요. 그렇죠. 이제 엔트리 포인트를 요 이제 스타트 리모로 뚫고 그다음에 입구를 만든 다음에 볼틱 가이드를 넣습니다. 여기는 이렇게만 해놨는데 이게 그 가이드 밑 아래쪽에 볼이 달려 있어요. 리머의 팁하고 이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리빙하고 끌고 오다가 이 팁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은 생기면 안 되니까 가이드를 빼면 그 볼이 끝에 이렇게 딱 걸려가지고 끌고 올라오는 거죠. 리머를 가이드하는 뼈 속에서 그 길을 가이드하는 역할을 하고 혹시 팁이 빠졌을 때 같이 끌고 올라올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볼팁 가이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리밍을 하죠. 그래서 얼마나 리밍을 할까 이거는 수술하는 사람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충치 치료 같아. 충치. 깎아내는 게. 그거하고는 좀 다른 느낌인데 저도 치료를 당해보기만 하고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밖에서 이렇게 끌어내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 뼈 속에 있는 공간을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렇게 일정한 길을 내는 거예요. 그 충치 치료도 이거 왱왱해? 알았어. 그 다음에 길을 만들고 나면 ETN, 그 네일을 넣죠. 이 네일의 색깔을 봐서는 8mm 내지 9mm 네일이네요. 8mm 네일이라고 돼 있네. 보통 8mm죠. 아니, 사람마다 달라요. 동양 사람들은 뼈 속이 이렇게 공간이 좁은 경우가 많으니까 8mm를 상대적으로 많이 쓰죠. 그 서양 사람들. 아무래도 그 안에 굵은 게 들어가면 더 좋죠. 고정력이 더 좋으니까. 네일 자체도 더 세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뼈 속에 적당하게 딱 차면서 그 다음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뼈를 너무 많이 갈아내도 안 되고. 얇을수록 좀 더 안 좋긴 하고. 그냥 굵게 맞게 쓰면 됩니다. 얇다고 꼭 안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뼈에 맞는 굵기를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밀어 넣는 거죠. 밀어 넣으면서 이게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뼈가 잘 리덕션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보면서 들어가는 거. 여기 지금 보면 되게 현실적으로 그려놨는데 여기 뼈 뒤쪽에 이렇게 지금 프래그먼트 하나가 보이죠. 뼈 조각 같이.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정하고 나서. 볼틱 가이드로 그건. 응? 그럼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이걸 따로 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놔둬요? 잘 자라서. 송 PD가 맞아요. 뭐야? 옛날에는 무조건 아나토미컬 리덕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아나토미컬 리덕션이라고 그러면 원래 있던 자리에 딱 갖다 붙여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나토미컬 리덕션이 아니고 아나토미컬 얼라이먼트, 그러니까 전체 정렬만 원래 정렬로 맞추고 중간에 이렇게 부러지고 이런 거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딱 맞추려고 막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 주변에 연부 조직이 손상되겠죠. 연부 조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연부 조직이 손상되면 이 떨어져 나온 뼈에 가는 연부 조직들이 다치면 얘가 혈류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뼈가 안 붙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떨어져 나와 있더라도 저거 오히려 가만히 놔두면 주변에 연부 조직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쓱 다 붙어요. 지금. 바이올로직 픽세이션이라고 이야기해서 생물학적으로 더 좋은 거죠. 이게 더 힐링이 잘 되는.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송 PD 온 지 얼마 됐는데 지금 나 PD가 쭉 이제 밀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고정을 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네일이 들어간 깊이를 측정한다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중요해요. 이것도 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인데 들어간 다음에 이 네일 끝이 뼈 이제 적당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튀어나온 상태에서 고정이 돼버리면 무릎 구부릴 때 얘를 자꾸 페텔라 텐더를 자꾸 자극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통증도 오고 슬개근도 손상이 될 수 있으니까 깊이를 잘 확인한다 이렇게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라킹 스크류 고정이라 해가지고 네일의 구멍에다가 통과해가지고 반대표 뼈까지 이렇게 나사를 박으면 이 네일하고 뼈하고가 위아래가 딱 고정이 되겠죠. 그거를 이제 한다는 거고, 그거를 할 때 이 위에는 아까 이렇게 걸려있던 이제 프록시말 네일 어셈블리 타겟팅 디바이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네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타겟팅 디바이스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여기 이제 구멍들이 있어요, 디바이스에. 이쪽에다가 나사를 넣겠다. 그러면 드릴빗을 넣어가지고 쭉 뚫으면 여기로 들어가죠. 그래서 프록시말은 만들기 쉬워요. 뎁스 게이지 방금 쓰는 거 나왔죠. 뎁스 게이지 해서 길이를 재고 그 다음에 스크류 넣고 뭐 이렇게 수술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과정들을 쭉 봤는데 많은 과정 중에서 유의해야 되는 부분들 몇 가지 알려주시긴 했어요. 한 3가지만 정확하게 딱 짚어보자면은, 첫 번째는 회전에 대해서 간과하기가 쉽기 때문에 회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뭐 모든 수술의 공통되긴 한데 뼈에다가 뭔가 조작을 가할 때 굉장히 날카로운 기구를 사용을 하고, 날카로워야 열이 발생을 안 하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거를 바로 팍팍 깎기 때문에 기구들을 좋은 기구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돌릴 때 열이 발생 안 하도록 드릴하는 속도라든지 아니면 옆에서 물로 이리게이션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간 여유를 가지고 열이 발생 안 하도록 기구 조작할 때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세 번째는 이제 연부 조직이죠. 연부 조직. 골수막내 금속정 할 때 옛날부터 있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무릎 관절을 통과하진 않지만 무릎 아래쪽에서 들어가니까 다 치료 다 끝나고 나서 니페인 무릎 통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이슈가 있거든요. 생길 수는 있어요. 생길 수는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들어갈 때 연부 조직들이 있잖아요. 뼈까지 도달하기 전에. 그래서 그런 연부 조직들을 얼마나 젠틀하게 다루느냐. 수술 후에 이제 무릎 통증의 양상도 많이 달라요. 그 발생률도 다르고, 연부 조직을 소중히 다루고 뼈를 소중히 다루고, 그 다음에 회전에 주의하고.